네, 오늘은 주말인데 수다를 조금 떨겠습니다. 수다는 주제가 숙대 논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학생이 쓰고 싶어 해가지고 그 모집 요강만 사실상 모집 요강이랑 입결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만 봤는데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여기 자료는 숙대 입시 모집 요강 안내 책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자. 그래서 고3 되시는 분들 아마 다 확인하실 수 있을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화여대는 이화여대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이제 입학처에서 설명하는 거에 보면은 실질 경쟁률이랑 재학생이 현역이 그러니까 재학생 고3 친구들이 많이 하는지 N수생들이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비율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자료를 숙대도 나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찾아본 거예요 이번에. 찾아봤더니 접수된 경쟁률 이거 뭐 학과마다는 아니지만 묶여져 있지만 요렇게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실제 경쟁률은 요렇더라.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나와 있는 건 논술 응시를 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한 인원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숙대 최저는 뭐였습니까? 두 개 합 5인데요. 2대가 3개 합 6이었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대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최저 답안을 잘 썼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빠진 친구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최저 완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좀 더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해주길 바라는 거의 타겟이 N수생들이 더 많이 쓰는데 현역도 재학생도 좀 많이 접수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학생들에게 정시에 대한 부담을 조금 소폭 낮춰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게 그러면 숙대는 최저가 기존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 경쟁률이 어땠나 보면은 이런 결과값을 보여줬다. 이대는 실제 경쟁률이 한 자릿수였어요. 한 자릿수. 근데 여기는 두 자릿수거든요. 그러면 이대도 최소한 두 자릿수로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논술 점수랑 이제 최저가 입결이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900점 만점에서 평균이 850점, 825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충원율은 뭐 29, 31이니까 실제로는 학과당으로 보면은 몇 명 안 되는 거죠. 학과당 인원으로는 충원율이 몇 명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뭘 더 찾아봤냐면 여러분들이 대학 알림이에 가셔서 숙대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숙대 공시정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면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숙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일반고냐, 외고냐, 자사고냐 등등등 이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논술 전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논술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디 출신, 고등학교 출신이냐 이런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논술뿐만 아니라 당연히 학종이랑 교과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숙대를 보고 있으니까 숙대를 말씀드리면 숙대 지우고 좀 정리를 할까요? 논술을 지금 제가 원래 보던 와중이었지만
그래도 안내를 드리는 김에 이거는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런 거 논술 합격한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냐 이런 게 정리된 거 파일이 올라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논술, 육논술이나 이런 거를 진짜 질러보실 생각을 하고 계신 정시 파이터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실제 경쟁 학생들이 친구들이 네, 재학생이냐 그러니까 출신고가 일반고냐 아니면 네, 다른 출신 고등학교냐 네, 그다음에 혹은 일반 그 고에서도 일단 그 저기 뭐지 현역이 맞냐 N수생이 맞냐 이런 것도 다 찾아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다. 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좀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숙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과 전형을 봤더니 교과 전형은 일반고가 97%. 네, 그러면 97%는 다른 학교는 논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학종. 학종은 일반고 출신이 64%더라. 네. 그 다음에 높은 게 외고 국제고를 묶어놨는데 외고 국제고가 23%네요. 네. 그 다음에 자율 자사고가 10%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율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보겠습니다. 논술. 네. 그 다음에 논술 보면은 네. 논술은 79.53이니까 80%라고 볼게요. 일반고 출신이 80% 합격을 했다. 네. 과학고 없고 외고 국제고가 8%.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은 자사고가 5% 이렇게 비율을 갖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검정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검정고시 4%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정고시 4%라는 건 네, 특정 어떤 고등학교 다니다가 떠난 친구들이 검정고시 보고선 하는 경우 있죠. 과학고 가서 뭐 견디기 힘들었다든지 네, 그런 고등학교 갔다가 안 맞아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고가 안 맞아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숙대는 사실 지금 보니까 과학고 출신 학생들도 없으면 외고 국제고 출신의 친구들이 자사고 친구들이 일반고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는데 경쟁 비율로 보면 어쨌든 여기가 80%고 나머지가 20%라면 내 실제 경쟁률도 일반고 출신들이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일반고 출신들이 많을 건데 네. 이화 여대처럼 여기도 어쨌든 N수생 친구들이 좀 더 지원을 많이 한 학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 또 객관적인 자료는 여기까지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시 파이터라면은 정시 과목 플러스 논술 공부 당연히 할 테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기준의 이제 학생들은 사실 내신이 지금 넓게 보면은 제가 하는 친구는 3에서 6등급인데 3인 친구들은 진짜 우리 학교에 있는 1, 2등급 애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탄탄해서 그걸 깰 수가 없어서 3등급밖에 안 돼. 그래서 학종으로 쓰기 너무 부담스러워. 교과는 안 되니까. 학종으로 쓰긴 부담스러워서 논술을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3점대에서 내가 그 성에 안 차는 거죠. 네, 좀 아쉽거나 내가 쓰는 대학이 나는 목표를 이대나 숙대나 이런 학교들을 가고 싶었는데 현재 그 성적이 되지 않아서 선택한 거나 혹은 3이라는 거는 다 3을 맞은 건 사실 아니겠죠. 일부 주요 과목들이 4가 섞여 있거나 하기 때문에 했을 때 3, 4를 왔다 갔다 한다면 못 쓰니까 쓰기 부담스러운 학교니까 그래서 그럼 나는 차라리 모의고사가 지금 영어가 조금 되고 있으니
정시를 준비해서 뭐 도전을 해보겠다. 요런 경우에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넓게는 4에서 5등급인 친구들은 사실 못 쓰잖아요. 학종으로 당연히 못 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내가 정시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점수가 몇 등급이냐. 저는 정시 파이터를 하라고 사실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정시에서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국영수 등급이 몇 등급인가. 4등급인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이것도 다 이렇던데, 그러면 수능 때는 몇 등급을 맞을 생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내가 고2 때까지 이랬어. 그럼 고3 때 나의 반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내신은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붙잡고 내신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N수생들처럼 접고 정시 공부를 할 거냐?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서야 되겠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내신이 애매하게 4, 5인 친구들이 고3 때까지 애매하게 4, 5 맞아서 가고자 하는 대학을 내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은 내신 해야죠. 근데 내신 4, 5등급인데 3학년 때도 내신 4, 5등급 맞아서 가고 싶은 대학이 없어. 그러면 현실적으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도전을 정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내신 4, 5등급으로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학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수시로는 어떤 전략으로 어디 학과를 써야 될까? 그럼 사실상 쓸 수 있는 거는 논술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나는 논술을 어떤 전략으로 쓸 건가, 수시 카드를 하향없이 다 쓸 것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3월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해서 벌써 학기가 흘러가고 있고 한데,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무엇을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하는 학생은, 그래서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때 기대하는 등급이, 국어가 사실 지금 계속 2를 맡고 있어서 국어 자신 있는 과목인데, 저는 국어는 일단 마음을 좀 비우고, 우리가 계속 2는 나오니까 그런 국어는 현실적으로 3이라고 생각을 일단 더 낮게 잡아놓고 영수탐을 올리자. 근데 지금 수학을 확통을 학교에서 하고 있고, 고3에 확통을 하고 있고, 그럼 수원수도를 이제 복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다 안 돼가지고 요거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중에 있다. 탐구도 잘 나왔었던 것 같고, 뭐 이것은 성적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국어는 유지하는 공부를 하면서 영어 수학을 올리는 중에 있다. 네, 그러면은 숙명여대나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쪽은 인문이니까, 인문 계열이니까,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능 공부하는 거랑 결이 전혀 아무 상관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국어 지문으로 생각을 하면 지문의 내용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문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를 했어. 그러면 그거를 이해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과정이 논술의 대부분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거를 표현하는 것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한다면, 그리고 표현하는 게 글에 다 써 있는 내용을 옮겨 적는 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바탕.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개념으로 하면은 당연히 크게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약 정리를 해야 논술 기본 점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지문들을 읽고 해석하고 내가 요약 정리를 해보는 것들을 한다면,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시 파이터라면 국영수탐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국영수탐 공부하는데 우리가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순 공부 시간에 하나 둘 셋 탐구 두 과목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논술까지 해서 6과목 공부 못할까요?
내신 4, 5등급인데 숙대 가고 싶어서 절실하게 정시 공부하는 친구라면은 논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N수생분들이 하는 거잖아. N수생분들은 내신이나 수행평가 활동을 안 해. 그래서 정시 공부를 하면서 논술 문제도 풀어봐. 요 관점에서 6과목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실 준비하는 친구분들이니까 그 관점으로 우리 재학생분들도 내가 19살이나 20살이 됐어. 그러면 이게 19살에서 20살 됐다고 이제 논술 실력이 확 늘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논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연습을 하고 하는 건데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출발점에서. 글쓰기를 탁월하게 잘하던 친구였으면 고3 때도 잘했을 거야. 근데 20살 됐다고 한 살 지나서 잘하는 거 아니고 모든 재수생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대숙대 2호 라인 이상을 쓰는 학생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부에 관심이 있고 노력을 했었더니까 아쉬움에 더 도전을 하는 거겠지만 네. 글쓰기 실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출발점에서 여전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수생이나 고3이나 글쓰기 과목을 오랫동안 계속 해온 게 아니잖아요. 글쓰기 학생들이 싫어해가지고 글쓰기를 안 시키고 서술형 문제 안 풀리고 시험 안 보고 하다가 미루고 하다 대입부서 때 보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언니도 오빠도 나랑 국어 실력이 비슷하다. 국어 실력의 글쓰기 국어 실력이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N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으면 네, 그 수시 모집의 결과에서 접수 인원 자체가 N수생이 더 많아서 N수생이 합격한 인원도 더 많은 건데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접수한 재학생 대 N수생 비율이 합격한 N수생 재학생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써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똑같이 합격하는 거다. N수생이나 현역 고3이나 네, 글쓰기에 있어서만큼은 출발점이 다르지 않고 누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값을 얻어내느냐의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도 논술대 입결이 나왔거든요. 동국대에서 발표한 것에서는 우리 내신 차이 크게 없어. 논술 잘하면 돼. 논술로 뒤집을 수 있어. 다른 요즘 대학들이 이렇게 어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저를 맞춰서 이 실질 경쟁률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15대1 싸움 바라보고 좀 더 넓게 20대1 싸움 바라보고 쓰는 대학이고 우리가 학교에 있는 논술고사를 그 모의 논술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서 내가 평균 컷 이상을 받아야 되겠죠. 내 신흥금이 낮아서 쓰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 평균 컷 이상을 내가 받아내고 있는가라는 거를 본인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원 선생님께 가서 제출해서 봐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겠죠. 수리 논술 자연계열의 이공계의 논술은 좀 더 명확하게 다 풀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학교나 학원 선생님 통해서도 그러니까 논술을 수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쭤보고 확인받아 볼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글쓰기는 또 채점자에 따라서 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인문 논술은 글쓰기 구조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글의 답안의 구조가 있어서 그거는 또 학교 선생님께서 비교해 보시면서 예를 들면 채점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평가자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썼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면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 무쇠이기는 한데 논술 무쇠가 된 거는 우리 등급 낮은 학생이 갈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밖에 없더라. 남학생들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생기부가 잘 안 돼 있어서 네, 학종으로 쓸 성적이 비슷한데 학종 활동이 한 게 없어. 그러면은 애매하니까 논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논술 공부를 했고 논술을 알아보고 했는데 애들은 남자애들은 안 쓰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논술을 실질적으로 매년 같이 준비하고 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 왜냐면 논술을 안 하고 싶어요. 수시 쓰고 저 하향 지원하고 끝낼래요. 남학생들 다 맨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을 만나서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열심히 지금 숙대 논술을 맨날 파헤쳐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찾아보다 보니 이런 가능성이죠. 실제 경쟁률 가능성. 그 다음에 이대에도 시작을 하니까 실제 경쟁률이 더 올라가려나? 둘 다 날짜가 안 겹치면 날짜가 겹쳐서 나뉘었으면 좋겠다. 시기는 비슷했더라고요 보니까. 논술 시기가 비슷한, 제가 구체적으로 날짜 확인 안 했는데 시기가 수능 직후의 주말에 봤었던 것 같은데 날짜가 겹쳐서 숙대 이대가 나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날짜에 보는 또 상위권 대학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 경쟁률이 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긴 한데, 어쨌든 논술 준비 그 학생이랑 같이 잘해가지고 올해 꼭 좋은 합격 결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다음번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어요. 그래서 논술 우수자 숙대 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성적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인문은 4.25였습니다. 4.25. 2, 4학년도도 2, 3학년도도 계속 이때였다. 네. 자연계에는 3.84, 3.98 이렇게 되네요. 2, 4년도, 2, 3년도. 네. 4등급 때 친구들이 결국 도전을 해서 누가 더 잘 논술을 보느냐 싸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실제 경쟁률은 비슷한, 여기 뭐 나온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일반고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 내신 평균이라는 것의 80%는 일반고가 이 성적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에 막 1등급 친구가 썼다 이런 거 아니고 2등급 친구가 썼다 아니고 과고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이 자연계의 과학고 친구들은 한 명도 안 썼어. 그죠? 과학고 친구들은 합격 비율이 0%였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러면 일반고 출신의 친구들끼리 경쟁하는데 일반고 친구들의 4등급 친구들끼리 누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왔나 싸움이 된다. 그죠? 같은 일반고 출신 친구들끼리 경쟁하는데 나는 조금 그런데 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가지 말자. 좋은데 가지 말자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요. 네. 뭐 더 들여다보면은 숙대에 합격한 학생들 출신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역이 뭐 어디다 나오진 않지만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뭐 서울 친구들이 다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다. 그거 생각을 하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만 합격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 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까지 펼쳐서 특별시 몇 프로 이거 지금은 찾아보기 좀 그래가지고 그거는 패스하고, 아무튼 그래서 일반고 출신의 합격한 비율이 80%라는 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알림이에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학 알림이 들어가셔서 대학교에서 올려놓은 공식적인 자료예요. 속대에서 올려놓은 자료. 네. 그러니까 내신 평균 컷의 80%를 나랑 같은 일반고 친구들이 만들어낸 성적이다. 그러면 옆 동네에 있는 학교, 저 멀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 있는 4등급 친구들끼리 와서 상위권 학교 쓰고 도전을 하는 거다. 정시 파이터 친구들, 4등급 정시 파이터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싸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N수생도 마찬가지고 재수생도 4등급이었는데 재수를 해서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내신 4등급 여러분 다 쓰라는 말 아니고요. 내신 4등급인데 난 지금 정시 파이터의 길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자료들 찾아서 주기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학교다.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어. 수특을 아직도 안 샀어. 아직도 안 풀고 있어. 그러면 하지 마라. 정시 파이터 아니시다. 네, 그죠? 학교에서 사라고 하기 전에 이미 2월달에 사서 이제 풀기를 시작을 했어야 정시 파이터라고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주말에도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수특을 풀고 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4등급 여러분들, 네. 수시카드 6장이 있는데 버리지는 마시고 제발 버리지 마시고. 응시료가 아까워요? 응시료가 아까우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응시료 아깝지 않게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 한 과목 또 추가로 공부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숙제 관련된 거 찾아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5등급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5등급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점수를 그러면 5등급 친구가 맞으려면 더 잘 써야 되는데 그만큼 준비가 될지 사실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현실적인 도전 등급은 4등급 친구들까지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번 주말도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꼭 전략을 갖고 생각을 갖고 남은 올해 한 해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학교 가서 그냥 학원 가서 앉아있지 마세요 제발. 화이팅. 그리고 제가 입시 그래서 상담을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